항상 재미있고 다양한 사연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3학년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주부예요.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이런 행복이 원래부터 제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외롭고 힘든 날들이었고 한때는 왜 내가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적도 있어요. 10대 때는 어른이 될 때까지만 참아보자. 그럼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고 2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들 다 즐겁게 사는 20대를 나도 한번 즐겨보고 싶어서 뭔지도 모르고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건이 안 되어 대학도 못 갔고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했지만 그래도 버티고 살았더니 제 인생에 봄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가진 것도 없었고 책임질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20대가 지나도록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그냥 다 포기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조금은 불우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 부모님 두 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그때 외할머니 집에 있다가 불행 중 다행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죠. 너무 어린 나이라서 그때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그때 부모님과 함께 같이 세상을 떠날 걸 하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외할머니 댁에서 지냈었는데 외할머니께서 저만 보면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저를 못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할머니네 집에 가서 몇 달을 지내고 그 이후로는 고모네 집에서 계속 살았어요. 더 이상 이리저리 쫓겨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좋았지만 고모네 집에 얹혀 살면서 말 그대로 눈칫밥을 엄청 먹었죠. 제가 먹고 입고 쓰는 생활비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이 조금 있어서 그걸로 충당이 가능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 돈은 직접 제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돈을 고모와 할머니, 외할머니가 어떻게 나눴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주는 대로 먹고 입고 조용히 숨죽이면서 살았죠. 고모네 집에는 저보다 2살 많은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팥쥐나 다름없었어요. 제 물건은 맘대로 다 가져다 쓰고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고 때린 적도 많았죠. 고모와 고모부 역시도 제 편이 아니라서 언니랑 둘이 싸우기라도 하면 항상 저만 혼났고 저만 벌을 받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일찌감치 철이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한계 상황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고모와 고모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았고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모두 속에 꽁꽁 눌러담아 숨기고 살기 바빴죠.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닐 때 여름방학을 맞아서 고모네 식구들 모두가 동남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여행을 간다는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해보는 해외여행이라 속으로 엄청 기대하며 기뻐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날짜가 가까워져도 저한테 여권 만들라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때도 이미 해외에 나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여행 출발 날짜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저는 여전히 여권이 없었죠. 언니 근데 우리 여권은 언제 만들어? 참다 못해서 제가 언니에게 여권 언제 만들러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언니가 빵 터지면서 자기 식구들은 이미 여권이 다 있고 너는 여행도 안 가는데 뭐하러 여권을 만드냐 하더라고요. 설마 너도 같이 가려고? 너 돈 있어? 너는 집이나 지키고 있어야지. 얘 좀 봐. 진짜 웃기는 애네? 엄마, 지혜가 자기도 여행 따라가고 싶대. 저는 순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재빨리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고모가 제 방문을 열어보라고 두드렸는데 너무 쪽팔려서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지혜야, 너가 뭔가 오해했나 보네. 미안한데 이번 여행은 우리끼리 갔다 올게. 너랑은 다음에 같이 가자. 대신 용돈 많이 주고 갈 테니까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지? 할머니가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밥 차려주고 갈 거야.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창피하던지. 너무 수치스러운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해서 자기 전에 이 순간을 떠올리면 이불을 발로 펑펑 찰 정도로 부끄러워요. 대체 왜 내가 그 여행에 같이 따라간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처음부터 저는 그 집안 가족이 아니었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한 식구라고 제가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아무튼 그 이후로는 정말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 지냈을 뿐이고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이 되어 이 집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올리기도 전인 고3 겨울방학 때 저는 당연히 대학 갈 생각도 못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졸업식 끝나자마자 집을 구해서 나와 살 생각이었는데 하루는 고모가 저를 부르시더니 저한테 통장과 카드를 내미시더라고요. 너희 부모 돌아가시고 남은 돈으로 그동안 너가 학교 다니면서 살았던 거야. 내가 따로 챙긴 건 없으니까 괜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 돈이 더 들면 더 들었지. 그 통장에 있는 돈에 손 댄 적 없다. 그리고 이건 남은 거니까 너한테 줄게. 제 이름으로 따로 만들어진 통장에는 12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고 그 전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의 재산이 남아있었는지 그 돈을 누가 어떻게 썼는지는 전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피도 섞이지 않은 고모네 식구들이 저를 내다버리지 않고 20살까지 학교 보내며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로 고모가 저를 위해 헌신했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타이밍에 고모가 통장을 제게 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20살이 되었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었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3만 원짜리 집을 제게 추천해 주셨어요. 주인집이 한 건물 1층에 같이 살고 있는 2층짜리 주택의 방 하나였고 그나마 다행히 화장실은 방 안에 딸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따져볼 것도 없이 바로 계약을 하고 이틀 후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가방 2개가 전부라서 사실 이사라고 하기도 민망했죠. 그래도 혼자 살게 된다는 것이 마냥 즐거운 일이었고 앞으로의 제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고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줄 부모도 없는 20살이 혼자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 수 있었겠어요? 처음에 한 달 일하면 월급을 16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월세 내고 저축 조금 하고 나면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까 싶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봤지만 별 볼 일은 없었고 오히려 더 공허한 마음만 커져갔어요. 술도 많이 마셔봤고 예쁜 옷도 사서 입기도 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해외여행 때문에 크게 망신을 당한 이후로 외국에 대한 환상이 생기고 나중에 커서 돈 벌면 꼭 해외여행 마음껏 다녀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일본도 다녀보고 대만이나 동남아 여행도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진 않더라고요. 같이 갈 사람도 없고 혼자 여행 다니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출근을 하고 일을 하며 살아갈 뿐이었는데 27살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한 남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저보다 3살이 많은 이 남자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고 그 당시에 남자도 돈이 많지 않았는데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예전에 만나던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는 사람도 있었고 비싼 선물을 펑펑 해주는 남자들도 있었지만 전부 뭔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데이트 비용이 다 떨어져서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를 들고 공원을 하염없이 산책하는 데이트를 해도 항상 행복하고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허세 부리는 거 없이 솔직하고 수수한 모습이 좋았고 저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둘 다 돈이 없어도 그저 좋았습니다. 연애를 2년 정도 했을 때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을 즈음 제 마음을 읽었는지 이 남자가 제게 먼저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기쁜 날은 또 없었을 거예요. 눈물까지 펑펑 흘리며 프로포즈를 받았고 그때 행복과 동시에 든 생각은 제가 부모가 없고 20살이 되어 독립한 이후로 모든 친척들과 인연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쳐내고 하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남자가 자기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인사드리러 가자는 말을 할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도망치기 급급했어요. 결혼은 하고 싶었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비를 넘어가야 했지만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아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데 대학도 나오지 못한 중소기업 사무직이 전부인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괜히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비웃음을 당하고 물벼락이라도 얼굴에 맞고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프로포즈를 받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결혼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계속 연애는 할 수 있었고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러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만 다니며 2달의 시간을 의미 없이 흘러보냈을 때 이 남자가 제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지혜야, 너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알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너를 엄청 보고 싶어 하셔. 내가 평소에 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더니 꼭 집에 데려오라고 하셨거든.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인사드리러 가자.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피하기만 해서는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단아한 옷을 챙겨 입고 빈손으로 가긴 뭐해서 제 기준으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카페의 조각 케이크와 쿠키를 사들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저를 마중 나오겠다며 주소를 대충 찍어줬는데 근처에 도착해서 연락을 했더니 5분도 안 되어 남자친구가 나오더라고요. 앞장서서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도심 속에 예쁘게 꾸며진 주택이었고 낮은 울타리와 작지만 잔디가 깔려있고 화단이 있는 예쁜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허리 높이의 낮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날 처음 보는 어머님이 현관문을 열고 저를 반겨주셨고 사람 좋게 생긴 아버님도 웃으시며 뒤에 계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게나 저를 예뻐해 주셨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는 너가 처음이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고 둘이 시골릴 날짜를 결정하면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분명 결혼 승낙을 받고 인사를 드리러 찾아온 것이었는데 이미 부모님께서는 저희의 결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때부터는 결혼이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해서 또 다른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제가 20살부터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모으긴 했지만 혼자 벌어 혼자 쓰다 보니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나마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여행을 다니고 술 마시던가 옷을 사던가 하는 일에 돈을 쓰다 보니 제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었는데 다행히 이 사람을 만나고 미래를 꿈꾸게 되면서 적금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3,000만 원 정도는 있었지만 그 돈으로 결혼을 전부 치르기엔 부족할 것 같았죠. 주변에 물어보니 예물이며 예단이며 혼수비용까지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처음 얼굴 뵙는 자리였지만 마치 두 분들께서는 저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것처럼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를 위해 차려준 저녁 식사도 굉장히 맛이 있었고 작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는데 어머님께서 밥 먹기 전에 직접 집 구경을 시켜준다며 저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셨죠. 식사를 마치고 제가 사간 케이크와 쿠키를 먹으면서 그 집안 식구들의 가족 사진 앨범을 가져오셔서 예전 사진부터 전부 구경할 수 있었는데 진짜 이 집안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몇 년을 한 집에 살았던 고모네 식구들에게서 전혀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밤이 너무 늦어서 아버님께서 당시 남자친구에게 차키를 주시더니 저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희 두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봉투를 하나 쓱 건네주시더라고요. 너희들 결혼 준비하려면 자질구레하게 돈 들어갈 일 많을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신혼집 구하는 데 쓰고 사진 찍고 예식장 구하거나 신혼여행 갈 때 필요한 돈은 우리가 보태줄게. 10년이 넘게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이 주신 봉투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가 20장이 들어있었고 이 돈으로 결혼 준비를 일단 시작하면서 모자란 돈은 나중에 더 주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제 인생에서 이 정도로 누군가에게 환영을 받아보고 귀한 대접을 받아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진짜로 혼수나 웨딩 촬영 결혼식장 예약을 할 때까지 저희 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방 2개와 거실이 하나 있는 빌라를 전세로 얻었고 저는 필요한 혼수를 마련하는데 1,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남은 돈은 필요한 곳에 써달라고 남편에게 통장을 그대로 맡겼어요. 시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모든 결혼 준비와 신혼여행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현재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두 아이들을 낳았을 때도 웬만한 친정엄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모두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인격적으로나 모르고나 딱 교육자라는 말이 잘 어울리십니다.
3년 전에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현직에서 은퇴하셨고 어머님 역시도 같은 해에 일을 그만두셨어요. 지금은 아버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동네 학생 숫자가 50명도 안 되는 분교가 있는데 시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교육봉사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었던 두 분이 살고 계시던 집은 이제는 저희 식구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작은 마당에 아이들 좋아하는 꽃도 심고 작은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며 지내고 있네요. 이제는 아이들의 엄마로서 집에서 살림만 하며 남편과 애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지만 정말 행복하고 더 이상 인생에 바랄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른 친정 식구들의 소식은 잘 듣고 있진 않은데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1년 간격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장례식까지 다녀왔어요. 외할머니는 혼자 살고 계시다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원에 들어갔다 하고요. 제가 오랜 시간 신세를 졌던 고모네 식구들은 고모부가 하던 장사가 망하면서 살던 집까지 팔고 이사를 갔어요. 사촌 언니는 저보다 2년 먼저 시집을 갔지만 지금은 이혼하고 아이까지 이혼한 남편에게 맡긴 채 다시 고모와 함께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제가 그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살면서 외롭고 힘들었을 때 인생을 포기해버렸다면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 수는 없었겠죠? 지금도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준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고 편견 없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시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받은 만큼 갚으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